출산을 한 달 앞둔 그날, 저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이라는 말을 다시 정의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서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워낙 잘 맞았고 남편도 다정다감한 편이라서 결혼 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과의 첫 만남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아버지도 무뚝뚝하시긴 하지만 잘 부탁한다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금을 도와주셔서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살림살이도 많이 사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친정 부모님도 좋은 시댁 만났다고 안심하셨고요.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시댁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명절마다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신혼 때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하면 남편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둘이서 행복한 가정 만들자고 항상 말했죠. 물론 완전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거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도 참 저도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시댁에 가면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건 당연히 제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새댁이 부지런하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고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면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구나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작은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조금만 늦게 오거나 뭔가 실수를 하면 역시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라고 했고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모든 시댁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는 정말 모든 가족이 기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긴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죠. 시아버지도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기뻐했고요. 그날 밤에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미식거리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음식 냄새가 제일 힘들었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전혀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임신부한테 미역국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죠. 입덧 때문에 잘 못 먹었는데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다며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거든요. 남편도 그때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면 등을 쓸어주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꼭 따라와서 같이 초음파도 보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들었죠. 그런데 임신 중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입덧이 좀 나아지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괜찮겠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시댁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 친척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가서 도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몸이 좀 무거워서 많이 못 도와드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임신 6개월이면 이제 안정기 아니냐, 너무 조심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임신부들은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삿날에 가서 보니까 다른 며느리분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임신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저만 혼자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쉬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른 분들과 얘기하시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임신하면 공주가 된다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직접 저한테 하신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제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았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닐 텐데 임신해서 감정이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남편이 제 편에서 어머니한테 조금 더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릴게라고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탓하는 것 같아서 더 서운했어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몸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거든요. 특히 밤에는 자꾸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고 누워 있어도 배가 당겨서 편한 자세를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평소보다 집안일을 덜 하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배가 싱크대에 닿아서 불편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무거워서 힘들었거든요. 빨래 널기도 팔을 위로 올려야 하니까 배가 당기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임신부인데 당연히 쉬어야지라고 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주말에는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역시 우리 남편은 다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피곤해하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까지 일해야 하나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보면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출산하면 괜찮아지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남편도 이제 지쳐가는구나 하고요. 그 말이 저를 걱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언제 끝나냐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시댁에 갈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부니까 편히 쉬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뭘 하라고 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분위기 자체가 압박적이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나도 임신할 때 출산 전날까지 모든 집안일 다 했다고 하시면서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제 감정을 설명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시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그래.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몸 상태보다 이 집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8개월이 넘어가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누가 도와줘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고만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진짜 아픈 건 출산할 때고 지금은 아직 괜찮을 때라고 하시면서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이 힘든데 그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뭘 말해도 예민하다거나 임신부라고 너무 당당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더 참아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제 편에서 이해해주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신우이네 가족이 오신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신우이께서는 거의 1년 만에 오시는 거라서 시어머니께서 정말 큰 상을 차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전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아기가 계속 움직여서 배가 당기고 화장실도 2시간마다 가야 해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빠질 수 없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1년 만에 오는데 빠질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가서 인사만 하고 일찍 오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로 했죠. 시댁에 도착했는데 정말 큰 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갈비찜, 잡채, 전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까지 정말 푸짐하게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준비하셨을 텐데 보기만 해도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니가 오시고 나서 인사를 나눴는데 시누이가 저를 보시더니 어머, 정말 배가 많이 나왔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식사 준비를 시작할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들도 좀 도와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네, 어머님하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무거워서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가 무거우니까 일어날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께서 은정이는 왜 안 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시누이, 시아버지, 남편까지 다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죄송해요. 몸이 좀 무거워서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어머, 저도 임신할 때 마지막 달까지 다 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신했다고 너무 조심하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라는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러게 말이야라고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임신하면 유리로 만든 사람인 줄 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조심조심하면 나중에 출산할 때 더 힘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언제 유리로 만든 사람처럼 행동했나요? 그냥 몸이 힘들어서 조금 느렸을 뿐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변명할 수도 없었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눈짓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힘들어서 그래요라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의 침묵이 그날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날은 힘들다는 말도 눈치가 됐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도 설거지며 정리며 할 일이 많았는데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좀 쉬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에이, 이제 겨우 저녁인데 벌써 피곤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체력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아기 낳고 키우냐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상처받는 말이었어요. 결국 그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완전히 위축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정말 길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혼자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했죠. 남편의 대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시비 걸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좀 참으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일 거야 라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은 그쪽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가족들 눈치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혼자구나 하고요. 그날 밤에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냥 잠깐 들어온 외부인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참고 양보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전과 비슷하게 지내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기대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출산 이후에도 비슷했습니다. 진통, 산후조리, 육아까지. 제가 힘들다는 말은 늘 요즘 엄마들은 예민하다로 돌아왔고 제 방식은 늘 유난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원했던 건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제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것, 제가 힘들어할 때 조금 배려해달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도 제 편에서 한마디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바람들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뭘 말해도 또 불평하네. 또 트집 잡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예전만큼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덜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 의견도 말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거절하기도 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을 완전히 믿지는 않게 됐거든요. 집에서는 제 편인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족들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요즘 다른 임신부들을 보면 생각해요. 이분들은 가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이분들의 남편은 어떨까 하고요. 모든 가정이 저희 같지는 않을 테니까. 혹시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제 가족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줬다면, 남편이 조금만 더 제 편에서 말해줬다면, 지금과는 다른 관계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싶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은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만약 며느리를 맡게 된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임신은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모든 게 낯설고 불안해요. 그럴 때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요. 반대로 차가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상처로 남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관계여야 할까요? 다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완전히 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의미, 결혼이라는 의미,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의 위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준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배운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이해를 기다리지 말고 제 스스로 제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믿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